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중심으로 장단기 경제 균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가격이 신축적인 고전학파 모형입니다.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는 같지 않습니다. 고전학파는 가치에, 신고전학파는 수요와 공급을 중시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미시경제학의 상당 부분은 신고전학파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모두 가격이 신축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고전학파 모형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고전학파 모형은 생산함수의식, 생산물시장 균형의식 또는 대부자금시장 균형의식, 노동시장 균형의식, 그리고 화폐시장 균형의식 이렇게 4개의 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수차 강조했듯이 폐쇄경제에서 생산물시장 균형의식은 국민저축과 투자의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과 투자의 등식을 굳이 대부자금시장 균형의식이라고 한 것은 대부자금시장이 국민경제의 순환에서 누출되는 저축을 투자로 다시 주입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네 시장의 상호작용으로 그 균형이 일어납니다. 생산물 시장의 총수요가 실질금리의 함수로 나타내는 것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실질금리가 중요한 가격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른편 대부자금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실질금리의 함수인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생산성 향상, 정부 지출의 증가, 화폐 공급의 증가가 각각 균형을 어떻게 변화하게 하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의 연습 문제는 가격이 신축적일 때 ISLM 모형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가격이 신축적일 때 피셔 방정식은 기대물가 상승률과 명목금리 사이에 1대1의 대응관계가 일어나는 피셔 효과를 성립하게 합니다. 우선 통화량이 1% 증가할 때 LN 곡선이 하방 이동함에 따라 총수요가 안정고용 국민소득 수준보다 높아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합니다. 이때 물가는 1% 상승해 실질 통화량이 통화량 공급 증가가 일어나기 전의 수준과 같게 되며 균형은 2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화량 1%가 상승할 때 물가도 1% 상승하는데 이를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한편 통화량이 아닌 통화량 증가율이 1% 증가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도 1% 증가해 IS 곡선은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통화량 증가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해 LN 곡선이 상방 이동하며 IS, LM 두 곡선은 명목금리가 1% 상승한 총공급 곡선 위의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화폐시장 균형 조건의식으로부터 실질 통화량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화폐 수요가 증가했을 때 거시 균형의 변화입니다. 이때 LN 곡선은 마치 통화량이 감소한 것과 비슷하게 상방 이동하게 되고 디플레이션 갭이 발생해 물가가 하락합니다. 물가 하락은 LN 곡선이 2점을 지날 때까지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균형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고전학파의 양분성이 성립합니다. 고전학파의 양분성은 실물 부분의 균형이 화폐 수요, 통화량 등 화폐 변수에 독립적이라는 것을 말하며 화폐는 실물 부분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요한 윤활유와 같다는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소비가 소득뿐 아니라 실질 통화량에도 의존한다면 물가 하락은 실질 통화량의 증가를 일으켜 소비가 증가해 IS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균형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점과 같이 이보다 위에 위치한 총공급 곡선 상의 한 점으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균형에서 소비가 증가한 만큼 투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양분성이 깨진 것이죠. 가격은 신축적이나 두 재화의 생산함수가 다른 경우를 묻는 연수 문제입니다. 이를 이 붐은 생고전학파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노동이 유일한 두 재화의 생산 요소인데 X재는 Y재보다 노동 생산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X재 산업을 성장산업, Y재 산업을 정체산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선 두 산업 간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단위 시간당 명목임금은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노동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때 px가 1이라고 가정하면 py는 a가 같다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 등식은 정체 산업에 속한 yj 가격이 성장 산업에 속한 xj의 생산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yj 가격 상승률은 xj 생산성 증가율과 같습니다. 여기서 명목 GDP는 AL 바가 되며 실질 GDP는 해당 연도의 xj 생산성에서 기준 연도의 생산성을 차감한 값에 해당 연도 yj 산업의 고용을 곱한 값만큼 감소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해당 연도와 기준 연도 사이의 생산성 격차와 정체 산업의 고용에 의존하게 됩니다. 정체 산업의 고용이 많을수록 성장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클수록 GDP 디플레이터는 증가합니다. 방금 설명한 연습 문제는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발라사 사무엘슨 효과가 그것입니다. 발라사 사무엘슨 효과는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물가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설명합니다. 생산성 향상은 비교역제 산업보다는 주로 자본집약적인 교역제 산업에서 발생하는데 교역제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교역제 산업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키게 되고 실질임금의 상승은 노동집약적인 비교역제 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게 됨에 따라 비교역제 가격을 인상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같은 교역제의 생산성이 서비스와 같은 비교역제의 생산성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각국의 햄버거 가격과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DP가 높을수록 햄버거 가격도 높아지는 추세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논리적 근거는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서비스가 비교역제로서 정체산업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윌리엄 버멀 교수의 비용 질병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교육비, 병원비가 임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TV, 냉장고, 전화,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제품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손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 높은 교육비, 주거비, 병원비로 중산층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전화, 자동차가 생산성이 높은 성장산업에 속한 재화라면 교육비, 주거비, 병원비는 그 생산성이 정체된 정체산업에 속한 서비스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